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이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매일 챙겨 드시는 분이 많으신 과일 하나가 있습니다. 향긋하고 아삭한 식감, 그리고 새콤달콤한 맛으로 사랑받는 바로 그 과일. 거의 모든 한국 가정에 있는 아침 식사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바로 그 사과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에 사과 하나면 병원이 필요 없다는 말을 믿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공복에 사과를 드시거나 좋은 음식이라 믿고 다양한 음식과 함께 드십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 사과가 여러분의 몸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저는 30년 넘게 내과 전문의로 일해오며 수천 명의 중장년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중 많은 분들이 건강한 습관이라 믿었던 행동 때문에 조용히 건강을 해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박 여사님은 65살이시며 늘 건강을 위해 아침마다 사과 한 개와 우유 한 잔을 함께 드셨습니다. 보기에는 완벽한 조합처럼 보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여사님은 밤에 자주 소변을 보게 되었고 복부 팽만감과 피로, 불면에 시달리셨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으셨고 신장 기능이 서서히 약해지고 있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매일 먹던 사과와 우유가 그녀의 몸에 조용한 시한폭탄이 되고 있었던 것을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 조심하지 않으면 겪게 될지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사과에 얽힌 치명적인 실수 3가지, 그리고 제대로만 먹으면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 되는 7가지 효능, 마지막으로 사과를 영양제로 바꾸는 5가지 황금 조합을 하나하나 나눠드리겠습니다. 박 여사님의 사례는 단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아무 의심 없이 매일 반복하고 있는 습관 속에 같은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실수가 가장 흔할까요? 첫 번째는 아침마다 사과를 우유와 함께 먹는 습관입니다. 사과는 가벼운 유기산이 풍부하고 우유는 단백질과 칼슘이 많은 식품입니다. 이 2가지가 위에서 만나면 우유의 단백질이 응고되어 순두부 같은 덩어리가 생기고 소화가 더디게 진행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위와 장의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런 응고물을 처리하는데 부담이 커집니다. 그 결과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쉽게 피로해지는 증상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런 부담이 신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과와 우유를 모두 드시고 싶다면 최소 1시간 간격을 두고 따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기관이 각 음식의 특성을 충분히 처리할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2번째 실수는 매운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을 먹은 직후에 사과를 먹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김치찌개나 떡볶이처럼 자극적인 음식을 먹고 난 뒤 입가심으로 사과를 선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위장에는 더 큰 전투를 강요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매운 음식과 기름진 음식은 위산 분비를 증가시키는데 그 직후에 사과를 먹으면 사과의 섬유질과 과일산이 위산과 섞여 속쓰림과 트림, 심지어 위산 역류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화 부담이 잦아지면 간과 신장이 남은 찌꺼기를 처리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므로 장기적으로는 조용한 손상이 쌓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평범해 보이는 습관 속에도 건강을 해치는 요소가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흔한 실수는 무엇일까요? 이제 3번째 실수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과를 먹을 때 흔히 저지르는 또 다른 실수는 바로 밤늦게, 특히 저녁 8시 이후에 사과를 드시는 것입니다. 낮 동안은 괜찮았던 사과가 왜 저녁에는 문제가 될까요? 그 이유는 우리 몸이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휴식 모드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간과 신장, 위장 같은 주요 장기들도 활동을 줄이고 에너지를 재생하는 시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간대에 수분과 섬유질, 천연 당분이 풍부한 사과를 먹으면 장기들이 억지로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 결과는 명확합니다. 밤중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고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며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곤함이 가시지 않는 현상이 반복됩니다.
더불어 사과에 포함된 천연 당분은 혈당을 조금이나마 올릴 수 있는데, 이는 특히 당뇨 전 단계에 있는 분들에게는 수면 중 혈당 변동을 유발하고 생체 리듬을 방해할 위험도 있습니다. 수면이 깨지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전반적인 건강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한 밤에는 신장이 평소보다 느리게 작동하므로 여분의 수분과 당분을 완전히 걸러내지 못해 소변의 질도 떨어지고 피로감이 더 쉽게 쌓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피하려면 사과는 되도록 아침이나 이른 오후, 즉 몸이 활발히 움직이는 시간대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에는 사과의 영양 성분이 더 잘 흡수되고 소화 부담도 줄어듭니다. 사과는 분명히 훌륭한 과일입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먹는다고 해서 그 가치를 다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까다롭게 먹어야 하는 사과,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이제부터는 사과가 가진 놀라운 효능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전까지 사과를 잘못 먹었을 때의 위험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방법으로 먹는다면 사과는 단순한 과일이 아닌 자연이 준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의 식탁에 올라온 이 친숙한 과일은 지금도 여전히 과학적으로 건강에 유익한 효능들을 증명받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대장 건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펙틴은 장속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배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채소 섭취가 부족한 중장년층에게는 펙틴이 자연스러운 배출을 도와주는 천연 완화제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유럽에서 7년간 7,000명 이상의 중년과 노인을 추적 조사한 결과 하루에 사과 1개 이상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대장암 발생률이 무려 45% 낮았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두 번째 효능은 기억력 보호입니다. 혹시 시장에 가서 뭘 사려고 했는지 잊은 적 있으신가요? 혹은 대화를 하다가 상대방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아 당황하신 적은요? 사소해 보이지만 이는 뇌 기능이 조금씩 저하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과에는 뇌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는 항산화 성분, 퀘르세틴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껍질에 가장 많이 들어 있으므로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코넬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이 성분이 뇌세포의 염증을 줄이고 알츠하이머 위험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로, 사과는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사과의 풍부한 칼륨 성분은 몸속 나트륨을 배출하여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고혈압은 자각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조용히 심장이나 신장 기능을 약화시키는데 사과는 이 과정을 늦춰주는 천연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사과는 장, 뇌, 심장을 동시에 돕는 특별한 과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피부와 체중 조절, 그리고 혈당 안정화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과는 대장, 뇌, 심혈관 건강에 동시에 이로운 작용을 하는 과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눈으로 직접 느낄 수 있는 변화, 바로 피부와 체중 변화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십니다. 실제로 중년 이후 피부가 급격히 건조해지고 주름이 늘어나며 체중은 예전보다 훨씬 더 쉽게 증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사과는 이 두 가지 변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좋은 친구입니다. 먼저 피부에 대한 효능입니다. 사과에는 비타민 A와 C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성분은 피부 재생과 콜라겐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콜라겐은 피부를 탄력 있게 유지하고 주름을 예방하는 데 꼭 필요한 단백질입니다. 서울의 한 영양센터에서 진행한 소규모 조사에 따르면 일주일에 사과를 3개 이상 먹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피부가 더 밝고 주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사과 속 폴리페놀은 피부 세포를 산화로부터 보호하고 기미나 잡티의 생성을 늦춰주는 작용도 합니다. 비싼 화장품도 좋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몸속에서부터
건강한 피부를 만드는 습관입니다. 다섯 번째 효능은 체중 조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폐경 이후 여성분들 중 많은 분들이 먹는 양은 줄였는데도 체중이 늘어나는 문제를 호소하시곤 합니다. 이는 호르몬 변화로 인해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변비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과의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군것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며, 펙틴은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하여 배변을 더 규칙적이고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사과 중심 식단을 3일간 유지하면서 물과 소화에 좋은 식품을 병행하면 무리하지 않고도 체중을 1kg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피부가 맑아지고 체중이 안정되면 자연스럽게 자신감도 따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기엔 아직 이 과일의 잠재력은 충분히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는 많은 중장년층에게 중요한 혈당 조절과 면역력 향상 효과에 대해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부와 체중의 변화를 통해 삶의 질이 올라갔다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내부적인 균형입니다. 바로 혈당 관리와 면역력 유지입니다. 특히 50세 이후 당뇨 전 단계에 있거나 계절 변화에 따라 자주 감기에 걸리는 분들이라면 사과가 더없이 유익한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여섯 번째 효능은 혈당 조절에 대한 부분입니다. 당뇨병은 한번 걸리면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질환이며 생활 속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 중 하나입니다. 사과는 당이 들어있는 과일이긴 하지만 혈당 지수가 약 36 정도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이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고 천천히 소화되며 흡수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사과의 풍부한 수용성 섬유질은 당의 흡수를 늦춰 식후 혈당 상승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사과를 얇게 썰어서 천천히 씹어 먹는 것이 가장 좋으며, 즙을 내거나 주스로 마시면 섬유질 대부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효과가 줄어듭니다. 천천히 입안에서 충분히 씹는 것, 이것이야말로 자연을 활용하는 가장 건강한 방식입니다.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효능은 면역력 강화입니다. 중장년층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감기, 인후염, 기관지염 같은 호흡기 질환에 쉽게 노출됩니다. 사과는 비타민C와 퀘르세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결합되어 바이러스의 활동을 억제하고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일부 병원에서는 환자들에게 건강기능식품 대신 아침에 꿀을 살짝 곁들인 찐 사과를 권장하기도 합니다. 이 조합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위를 보호하며 자연스럽게 면역력을 끌어올려주는 순한 천연 항생제와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지금까지 사과가 가진 7가지 건강 효능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과, 무엇과 함께 먹으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사과를 천연 영약으로 바꾸는 5가지 음식 조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를 단독으로 먹는 것만으로도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지만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훨씬 더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서로 잘 어울리는 친구처럼 궁합이 좋은 음식은 사과의 영양을 더 잘 흡수하도록 돕고 몸에 필요한 요소들을 서로 보완해 줍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5가지 황금 조합은 특히 50세 이후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매우 실용적인 조언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조합은 바로 당근입니다. 사과와 당근은 서로의 장점을 살려주는 대표적인 식품 궁합입니다. 사과에는 장을 청소하고 소화 환경을 개선하는 펙틴이 풍부하고, 당근에는 눈 건강과 피부에 중요한 베타카로틴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당근 속 베타카로틴은 깨끗한 장 환경일수록 더 잘 흡수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과와 당근을 함께 갈아 만든 주스를 아침 공복에 마시는 것은 몸을 부드럽게 깨우고 장을 준비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이 조합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피부가 맑아지고
변비가 개선되었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눈과 장, 피부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황금 같은 시작입니다. 두 번째 조합은 삶은 달걀입니다. 달걀은 단백질과 비타민 D가 풍부하여 뼈 건강에 좋고, 사과의 비타민 C는 달걀 속 철분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골다공증 예방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아침 식사로 사과 1개와 삶은 달걀 1알, 그리고 따뜻한 물 1잔을 함께 섭취하면 가볍지만 영양이 가득한 한 끼가 완성됩니다. 주의할 점은 달걀을 기름에 튀기지 말고 되도록 삶아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과는 혼자서도 훌륭하지만 궁합이 맞는 음식을 만나면 진정한 자연의 약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조합들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소개한 당근과 삶은 달걀처럼 사과와 잘 어울리는 음식은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건강을 챙기기 위해 복잡한 식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익숙한 재료들을 서로 조화롭게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강력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조합부터 하나씩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캐슈넛과 같은 견과류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뇌 건강과 기억력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와 결합되면 자유 라디칼로부터 뇌세포를 보호하고 알츠하이머 위험을 줄이는데 더욱 강한 시너지를 냅니다. 오후 간식으로 사과 1개와 한 줌의 견과류를 함께 드시면 혈당 걱정 없이 에너지를 보충하면서 뇌 기능을 지원하는 아주 훌륭한 선택이 됩니다. 단, 하루 권장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적당한 양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조합은 꿀입니다. 꿀은 위장을 진정시키고 면역력을 높이는데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온 천연 재료입니다. 사과를 찌거나 살짝 익혀서 꿀을 뿌려 먹으면 항산화 성분이 더 잘 흡수되며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부드럽게 작용합니다. 특히 감기에 자주 걸리는 계절에는 아침이나 저녁에 따뜻한 찐 사과와 꿀 한 숟갈을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감기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몸이 따뜻해지고 기침도 줄어든다는 분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마지막 5번째 조합은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건강한 탄수화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오히려 복부 팽만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과와 함께 먹으면 사과의 펙틴이 고구마의 전분 소화를 도와 불편함을 줄여줍니다. 특히 소화가 예민한 분들에게는 삶은 고구마와 사과 한 조각이 조용하고 편안한 한 끼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 황금 조합을 통해 사과는 단순한 간식을 넘어 몸을 보호하는 식탁 위의 천연 보약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 해도 누구에게나 똑같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사과 섭취에 주의가 필요한 분들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과가 우리 건강에 이로운 여러 효능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음식과의 궁합을 통해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과가 항상 좋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만성 신장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입니다. 사과에는 칼륨이 들어있는데 신장이 약한 분들은 체내에서 칼륨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칼륨이 과도하게 쌓이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거나 손발 저림, 피로감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 수치가 떨어졌다는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면 사과를 매일 섭취하기 전에 담당 의료진과 꼭 상담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위식도, 역류 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특히 녹색 사과는 유기산 함량이 높아 위산 분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식후에 속이 쓰리거나 가슴이 타는 듯한 증상을 느끼신 적이 있다면 신맛이 적은 노란 사과나 잘 익은 붉은 사과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껍질을 벗기거나 살짝 익혀 드시면 자극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입니다. 간혹 생사과를 먹고
입 안이나 목이 가렵거나 따가운 느낌을 받는 분들이 계신데 이는 교차 알레르기 반응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생사과 대신 찐 사과나 구운 사과로 대체하시면 불편함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과는 가능한 한 껍질째 천천히 씹어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껍질에는 퀘르세틴과 펙틴 같은 귀중한 영양소가 집중되어 있으며 사과즙이나 말린 사과는 당분 함량이 높아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용하고 느긋한 식사 시간에 한 입 한 입 천천히 씹는 사과, 한 조각이야말로 몸과 마음을 돌보는 진짜 건강의 시작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사과를 활용해 건강을 회복한 실제 이야기와 함께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통해 우리는 분명한 사실 하나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과는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몸의 약이 될 수도 조용한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올바른 방법으로 사과를 활용해 건강을 회복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중 기억에 남는 한 분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수원에 사시는 62살 김 여사님은 몇 해 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당시 여사님은 밤에 자주 소변을 보고 잠이 자주 깨며 아침에 일어나도 피로감이 가시지 않는다고 호소하셨습니다. 혈압도 일정하지 않았고 정기검진에서는 신장 수치가 경계선에 가까워져 있다는 경고를 받으셨습니다. 식습관을 점검해 본 결과 여사님은 늦은 저녁에 동물성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고 과일은 거의 드시지 않는 생활을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저는 아주 간단한 몇 가지 조언을 드렸습니다. 아침에는 껍질째 잘 씻은 빨간 사과 한 개를 천천히 씹어 드시고 저녁은 되도록 일찍 채소 위주의 식사로 바꾸시라고 했습니다. 특히 밤 8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않도록 하셨고 주 2회는 사과를 꿀에 살짝 데워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석 달 후 여사님은 다시 병원을 찾아오셨고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혈압이 안정되었고 밤에 화장실을 가는 횟수가 한 번으로 줄었으며 무엇보다 신장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단지 사과 하나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특별한 약도 아니고 복잡한 치료도 아니었습니다. 하루 한 알의 사과, 그리고 그 사과를 제대로 먹는 지혜가 여사님의 삶을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사과는 여전히 우리 곁에 있고 우리 몸은 여전히 변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사과를 올바르게 먹는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십시오. 가족과 함께 더 오래, 더 건강하게, 그리고 더 평안한 나날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